국군 방첩사에서 첫째 군의관, 두 번째 방첩사 조직 내부에 관한 블랙리스트가 드러났고 또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이 새롭게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준비 일환으로 보이고 작성 관여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인원은 이후 보훈 인사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박선원 의원이 12.3 내란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를 즉각 보짐하고 수사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3 계엄 포고령의 제5조를 보시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가 실제 의료인을 포고령대로 처단하기 위해서 이른바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민간 의료계 파업 등에 장기간 투입되어 내부 불만이 높아진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군의관들을 사찰하고 이들의 정치 성향 등을 사찰 수집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에서 10월 사이 무려 7개월 동안 전체 군의관 2,400명 중 약 1,500명 등이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불만이 내부에서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백 명의 군의관들이 사찰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료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였던 만큼 계엄이 실제 시행되었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방첩사 조직 내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방첩사의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사찰 문건으로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둔 내부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파악됩니다.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는 23년 11월 여인영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하였고 측근 선별 작업의 일환으로 방첩사 소속 대령급 급 30명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사람,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 명확한 3대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방첩사 내부 대령급 인원에 대해서 첫째,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험을 했거나 둘째, 호남 출신 지역 연고가 있거나 세 번째,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의 목록을 정리하는 자체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A 모 대령은 업무 수행 능력은 뛰어나지만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복무 이력 때문으로 진급이 제한된다라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방첩사 내부 인사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호남 출신이거나 민주당 성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계엄 당시 강제 휴가 조치를 당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블랙리스트가 단순 참고용 문건이 아니라 실제 계엄 실행을 위한 치밀한 인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해석됩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방첩사 내부 인원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박선원 의원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다음 3.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찰 대상자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카이다 원장으로, 김윤태 전 원장은 순수 연구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윤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되었고 이재명 대선 캠프 공약 수립 관여 의혹을 받으며 민주당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해임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김윤태 원장을 퇴직이 아닌 해임 처리하기 위해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연장을 해서 24년 2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김 원장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4년 9월 5일 법원에서 해임은 무효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사찰 문건은 김윤태 전 원장의 정치 성향 파악과 재직기간 주요 활동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문건입니다. 사찰 피해자인 김윤태 전 원장은 나는 민간인인데 사찰하는지 전혀 몰랐다. 만약 사찰을 했다면 해임 소송 과정에서 밉보였을 것이다.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번째, 불법 사찰 문건을 작성한 신원보안실에는 보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첩사 불법 사찰 문건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상부 보고용으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에서 작성하였고 이들에게는 보은 인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육사 51기는 23년 1월 임기제 대령 진급을 하였고 24년 8월에는 육군 최초로 동일 계급으로 2년 임기 연장되었습니다. 신원검증과장 진모 중령은 충암고등학교 육사 58기로 24년 9월에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이후 포천에 있는 수도권 군단의 방첩부대장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또 다른 신원보안실 총괄 이모 육사 64기도 24년 10월 중령 진급 후에 수도권 가평 소재 사단의 방첩부대장으로 진출하였습니다. 5. 지금까지 밝혀진 방첩사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외에도 이와 유사한 수많은 불법적인 방첩사 문건이 있다는 내부 제보가 있습니다.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는 방첩사가 어떤 경위로 이런 문건을 만들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방첩사의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문건은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방첩사의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주도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고 있지 않은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과 당시 신원보안실 진모 대령, 이모 중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